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숨어있는 건강의 탈을 쓴 암살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이 믿고 즐겨 먹는 그 과일 한 조각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장기를 병들게 하며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존재라는 사실을요. 지금 TV에서는 이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고 신문에서는 이 과일이 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제 전문가 A는 바나나는 최고의 에너지 공급원이라 칭송하다가 오늘 전문가 B는 노년에는 칼륨 과다로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이 음식이 약이다 라는 방송이 나오면 이게 독이다 라는 기사가 앞다투어 나오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입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간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온 닥터고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수십 편의 논문을 밤새 번역하고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단, 제가 정말 진짜로 전하는 이 정보가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위치와 현지 시간을 남겨주세요. 어느 나라, 어느 시간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 먹는 이 과일이 정말 내 몸을 돕는 친구인가? 아니면 몰래 독을 품은 적군인가? 이 물음이 오늘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뒤흔들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숨겨진 독이 되는 과일 3가지와 반대로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독, 바나나가 어떻게 혈당 스파이크와 칼륨 과부하로 여러분의 심장과 콩팥을 위협하는지. 두 번째 독, 포도가 빠른 당 흡수와 요산 축적으로 통풍을 일으키는 메커니즘까지. 세 번째 독, 수박 이간에 지방을 쌓고 식욕을 부추기는 과당의 교활함까지. 모두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직접 체험 사례를 통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를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문에 여러분의 위치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CTA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진짜 정보일 때만요. 그럼 첫 번째 건강의 탈을 쓴 암살자 바나나의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만 건의 관련 기사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일에는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을 올려준다 는 제목이 뜬 지 몇 분 뒤 실제로는 당 함량이 높아 혈당 조절에 치명적이라는 반론이 쏟아집니다. 이처럼 전문가 A와 전문가 B, 의학 채널과 건강 블로그, SNS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첫째, 매체마다 사용하는 용어부터 다릅니다. 저혈당 스파이크, 로우 블러드 슈가 스파이크, 라느니, 고당부하, 하이 글리세믹 로드, 라느니 어려운 단어가 난무합니다. 여러분은 이 용어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기도 전에 눈알이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용어는 포도의 과당 때문에 생긴다고 설명하고 다른 쪽에서는 수박의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니 더욱 혼란스럽죠. 둘째, 연구 대상과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어느 논문은 60대 이상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관찰한 결과라며 장수 연구를 인용하고 또 다른 연구는 젊은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한 단기 실험이라며 전혀 다른 맥락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연구가 내 노년 건강에 맞는 연구인가? 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논문을 뒤져봐야 하지만 전문 용어와 통계 수치가 담긴 그 두툼한 PDF 파일을 해석할 자신이 있는 분이 몇이나 되시나요? 셋째, 개인차 무시된 일반화된 조언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과일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임상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개개인의 신체 상태, 콩팥 기능, 혈당 조절 능력, 복용 중인 약물 등에 따라 동일한 식품이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바나나를 먹으면 속이 편안해진다고 느끼지만 또 다른 분은 같은 양의 바나나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넷째, 클릭을 유도하려는 허위 과장 제목, 클릭베이트, 위횡행입니다. 이 과일만 먹으면 수명 10년 더 산다. 이 과일, 단 하루만 먹어도 간암 위험 50% 감소. 이런 제목들은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거나 아예 없는 주장을 마치 확실한 사실인 양 포장합니다. 여러분은 자극적인 제목에 이끌려 영상을 클릭하지만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회의적인 데이터를 대충 인용하거나 특정 사례 하나를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섯째, 광고와 협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유명 건강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스폰서 과일 브랜드의 로고가 화면 어딘가에 슬쩍 박혀있지 않나요? 해당 브랜드 과일을 추천할 때마다 이 과일의 효능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라는 멘트가 따라붙지만 실제 효능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전문가의 권위라고 생각하지만 그 권위 뒤에 자리하고 있는 광고 계약을 의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면 결국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불신의 늪이 형성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 내 몸에 맞는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르며 정작 식탁 위에 올릴 음식을 선택하는 데까지 이르지도 못한 채 지치게 됩니다. 저 역시 한때 이런 정보 과부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막 논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하루에도 수십 편씩 쏟아져 나오는 연구 논문에 압도당했습니다. 한동안은 논문을 다 해석해야만 올바른 식단을 짤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그러던 중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진짜 중요한 정보는 여러분의 신체 반응과 임상 사례 속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보 과부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의 신뢰도를 먼저 판단하십시오. 학술지 등재 여부와 피어 리뷰 과정을 확인하세요. 연구 대상과 기간을 비교해보세요.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지 단기 실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고려하세요. 콩팥 기능, 혈당, 복용 중인 약물 등 여러분의 프로필에 맞춰야 합니다. 클릭베이트 제목은 경계하시고 본문의 근거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광고 협찬 표시가 있는 콘텐츠는 유익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실만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첫 번째 과일 바나나의 숨겨진 독성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혼란을 직접 겪어본 사람입니다. 40대에 접어들 무렵, 저는 환자의 몸을 살리는 연구에 매진하던 젊은 의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과일이란 누구에게나 자연이 준 완벽한 약이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제 몸과 환자들의 임상 현장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닥터고요입니다. 의대로 입학하던 순간부터 저는 식생활과 노년 건강이라는 주제에 강한 애착을 느꼈습니다. 첫 임상 실습 때 만난 80대 어르신들이 하루 3끼 밥 대신 과일로만 때우면 더 건강해질 거예요. 라고 믿으며 달콤한 스무디만 마시다 급격히 혈당이 치솟아 응급실로 실려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충격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저는 40년간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식습관은 무엇인가? 수백 편의 해외 논문을 원문으로 섭렵했고 당뇨병, 고지혈증, 신부전 등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겉보기 좋은 정보가 실제로는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예컨대 초창기 연구에서 저는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내 껍질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발표했지만 그 논문 한 편만으로는 모든 어르신에게 무조건적인 섭취를 권장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마다 콩팥 기능, 약물 복용 여부, 소화 흡수 능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이중성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스스로 식탁 위의 실험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첫 단계는 제 몸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임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대신 특정 과일만을 정해진 시간에 섭취하며 혈당 혈압 지질 수치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바나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지, 포도는 요산 수치를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수박의 과당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실험했습니다. 속옷에 배출된 소변의 색깔과 양조차 놓치지 않고 기록지에 메모했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동일한 식습관으로 건강해질 수는 없다. 각자의 신체 메커니즘과 생활 습관이 다르므로 같은 과일이라도 개인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세워야만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가 제 몸으로 증명한 실험 결과와 수십 년간 임상 현장에서 목격한 생생한 사례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공유할 것입니다. 이 과일은 독이다. 이 과일은 기적의 보약이다. 라는 자극적인 문구 뒤에 숨은 복잡한 과학적 메커니즘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약속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본 뒤에는 절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겠다. 굳이 수십 년의 논문 또는 복잡한 의학 용어를 암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든지 상관없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도전장을 던집니다. 오늘부터 3일만 저를 믿고 제가 안내하는 독이 되는 과일 섭취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바나나, 포도, 수박 등 충분히 친숙하지만 은밀한 독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험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로 남긴 위치와 현지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이 정보를 실생활에 적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이 되는 과일, 바나나의 이중적 얼굴과 그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건강의 탈을 쓴 암살자 바나나의 진실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육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기지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숨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압축된 설탕 덩어리로서의 바나나. 바나나 한 개에는 평균 14g 이상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분의 대부분은 포도당, 과당, 설탕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어 섭취 즉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여러분의 혈당 조절 능력이 젊었을 때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는 노년기에는 바나나 한 개가 마치 혈당 스파이크 신호탄처럼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순식간에 혈관 내 당 농도가 높아져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 반응은 마치 화재 경보와도 같아서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짧은 스파이크가 누적될수록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을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둘째, 칼륨 과부하의 이중적 배신. 바나나가 풍부한 칼륨 공급원이라는 점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압을 낮추고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 등 유익한 역할을 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면서 과도한 칼륨을 적절히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혈액 내에 쌓인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칼륨이 심장 박동에 직접 작용해 부정맥, 어리드미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가슴 두근거림을 넘어 심박 조절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며 심각한 경우 심정지, 카디액 어레스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칼륨 배출을 돕는 이뇨제, 다이우레틱스, 나에이스 억제제, 에이스 이니비터즈 는 콩팥의 칼륨 재흡수를 증가시켜 혈액 내 칼륨 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기간 누적된 대사 부담. 바나나에 함유된 당분과 칼륨은 단기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장기간 반복 섭취 시 발생하는 대사 부담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먹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매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췌장, 인슐린 분비기관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차 피로해지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저하되며 결국 제2형 당뇨병을 진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칼륨 과부하 상태가 수시로 일어나면 콩팥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 콩팥병,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여러분의 체내 노폐물과 전해질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고 투석, 데일리시스, 과 같은 극단적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임상 데이터를 통해 본 실제 사례. 제가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강원도 산골의 최철수 할아버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건강을 관리해 오셨습니다. 수십 년간 바나나는 자연이 준 최고의 에너지 보충제, 라 믿고 매일 아침 2개씩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숨가쁨과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며 쓰러지셨고 병원 검사 결과는 고칼륨 혈증, 하이퍼칼레미아으로 인한 심부전, 리널 페일러이었습니다. 의사는 즉각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칼륨 배출을 돕는 투약을 시작했고 식단에서 모든 바나나와 고칼륨 식품을 제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할아버님은 제가 평생 제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챙겨 먹은 바나나 때문에 위기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행히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심장 기능은 회복되었지만 콩팥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영구적인 식이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섯째, 개인 맞춤형 대안 제시.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나를 완전히 포기해야만 할까요? 저는 절대 바나나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바나나 대신 혈당 지수가 낮고 칼륨 함량이 적절히 조절된 블랙체리, 낫딸기, 스트로베리를 추천드립니다. 이 과일들은 바나나보다 당 흡수 속도가 느려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고 칼륨 함량도 상대적으로 낮아 콩팥에 덜 부담을 줍니다. 또한 여러분의 식사 패턴에 맞춰 식전 30분 간격으로 과일을 섭취하면 공복 상태에서 영양소 흡수를 최적화하고 과일의 유익 성분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혈당 측정. 매일 아침 바나나 섭취 전후 30분, 1시간, 2시간 후 혈당을 기록하세요. 칼륨 수치 확인.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혈청 칼륨, 세럼 포타슘 농도를 확인하십시오. 약물 복용 여부 점검. 혈압약 이뇨제, 에이스 억제제 등 칼륨 배출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대체 과일 선택. 블랙체리, 딸기, 사과 등 저혈당 지수 과일로 교체해 보십시오. 식사 타이밍 조절. 식사 30분 전 또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바나나는 분명 친숙한 과일이지만 여러분의 신체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과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두 번째 독포도의 숨은 위험과 통풍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건강의 탈을 쓴 암살자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톡톡 튀는 식감 덕분에 많은 분들이 즐겨 찾지만 은밀하게 몸을 공격하는 치명적 메커니즘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닥터고요와 함께 포도가 우리 건강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빠른 당 흡수와 혈당 스파이크. 포도 한 송이 약 100g에 함유된 당분량은 평균 1618g에 달합니다. 이 당분은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 형태로 존재하며 과즙이 많아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러분이 포도를 한 알씩 입에 넣는 순간 과당은 위장관을 거쳐 소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포도당은 혈관으로 곧장 흡수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치는 식사 없이 포도만 섭취했음에도 1시간 이내에 3040mg DL 이상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분비를 과잉 자극하여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지만 이후 반동 저혈당, 리바운드 하이포글라이시미아를 일으켜 어지럼증과 피로를 유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요산 축적과 통풍 유발. 포도의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퓨린, 과당,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요산, 유릭 애시드입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는 특징이 있어 체내에 들어오면 즉각 간세포로 운반됩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다른 해독작용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은 과당을 바로 요산으로 전환합니다. 요산은 혈액 내에 과잉 축적되면 결정체 형태로 관절에 침착되어 통풍, 가웃을 일으킵니다. 통풍성 관절염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을 동반하며 주로 엄지발가락 관절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체내 염증 반응 가속화. 과당 대사는 활성산소, 리액티브 옥시겐 스피시즈를 생성하고 이로 인해 전신적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염증 마커인 CRP, C 리액티브 프로테인과 인터루킨 6,
IL6 수치가 상승하여 혈관 내벽에 손상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여러분이 포도를 자주 섭취하면 작은 염증이 반복적으로 축적되어 만성염증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넷째, 임상사례 통영 이길 선장님의 고통.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7 이길 선장님은 평생 어업에 종사하며 강인한 체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밤마다 다리 관절이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살짝만 건드려도 번쩍하는 고통에 시달려 선뜻 배에 오르기 힘들어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통풍 발작, 어큐트 가웃 플레어이었고 혈청 요산 수치는 정상 상한치의 2배에 달했습니다. 선장님은 저는 평생 생선과 해산물만 먹었지 고기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본 결과 선장님은 매일 밤 출항 전 포도 한 송이를 드시며 피로를 풀었다고 하셨습니다. 닥터고요는 곧바로 포도의 과당이 요산을 폭발적으로 생성해 통풍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선장님은 처음에 믿지 못하셨지만 포도를 완전히 끊고 2개월 후 혈청 요산 수치는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통증은 사라졌고 지금은 다시 배 위에서 환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다섯째, 개인 맞춤형 대안과 예방 전략.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저는 닥터고요로서 절대 금지 대신 똑똑한 선택을 제안합니다. 소량 섭취, 포도를 즐기고 싶다면 한 번에 5에서 6알, 약 50g 이내로 제한하세요. 퓨린 저감 처리, 포도를 찬물에 1분간 헹군 뒤 섭취하면 표면 과당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체 과일 활용, 포도 대신 베리류, 블랙베리, 딸기, 라즈베리, 사과를 선택하세요. 이 과일들은 과당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수분 섭취 강화, 포도 섭취 전후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요산 배출을 돕습니다. 정기검진, 혈청 요산을 3에서 6개월마다 검사해 통풍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세요. 여섯째, 짧은 결론 및 경고. 포도는 입안에서 터지는 달콤함으로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과당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산과 염증 반응은 여러분의 관절과 혈관을 공격합니다. 특히 이미 통풍 병력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닥터고요는 여러분이 달콤한 유혹을 똑똑하게 통제해 건강한 노년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세 번째 독수박 이간에 지방을 쌓고 식욕 조절을 방해하는 기전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건강에 탈을 쓴 암살자는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인기 과일이지만 닥터고요가 여러분께 경고하는 숨은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활한 과당의 대사 경로. 수박 한 컵, 약 152g에는 약 9.5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과당, 프룩토오스 형태로 존재하여 포도당과 달리 우리 몸의 전신세포가 아닌 간으로 직접 운반됩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ATP, 아데노신 3인산을 대량 소비하고 남은 과당을 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로 합성하여 저장합니다. 즉, 여러분이 수박을 과식하면 간이 과당 해독 공장으로 전환되어 다른 해독 기능이 마비된 채 지방간, 넌 알코올릭 패티리버를 유발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박은 칼로리가 낮으니 살이 안 찐다고 믿지만 과당 대사 과정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 기능 저하, 염증, 섬유화, 파이브로시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포만감 회로 교란. 밥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 인슐린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과당은 뇌의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포만 중추를 우회하여 배고픔 감지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수박을 한 조각 두 조각 먹어도 금세 배고픔이 되살아나 더 먹어야겠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과일 섭취가 오히려 전체 식사량을 늘리고 체중 증가와 대사 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을 부추깁니다. 셋째, 혈당 스파이크와 반동 저혈당. 수박의 혈당 지수, GI는 72로 높게 측정됩니다. 수박 섭취 직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30분 내 반동 저혈당, 리바운드 하이포글라이시미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닥터고요는 식후 졸음, 어지럼증, 심한 피로감이 반복된다면 수박 한 조각이 오히려 몸을 괴롭히는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PRE 다이어비티스, 제2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변동폭이 커질수록 혈관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임상 사례 응급실로 간 고은숙 어머님의 이야기. 인천에 거주하는 72세 고은숙 어머님은 여름이면 가족과 함께 수박 파티를 즐기셨습니다. 어느 해 남은 수박 반통을 아까워 혼자 모두 드셨고 그날 밤 심한 속쓰림과 구토, 반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췌장염, 어큐트 팬크리에타이티스, 위심 소견이었고 혈중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는 정상 상한치의 3배에 달했습니다. 수박의 과당이 간에서 과도하게 포도당 지방 전환을 촉진하면서 혈중 지질 농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닥터고요는 수박 과다 섭취로 인한 대사 부담이 간, 췌장, 심장에 일시에 전달되면 심각한 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집중 수액 치료와 금식으로 회복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수박 한 조각조차 조심스럽다고 하십니다. 다섯째, 개인 맞춤형 대안 제시. 그렇다면 수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할까요? 닥터고요는 절대 금지 대신 현명한 대체 과일과 섭취 방법 조절을 권장합니다. 저과당 과일 선택, 수박 대신 키위, 절반 46kcal 당분 6g, 자몽, 반개 52kcal 당분 8g을 추천합니다. 소량 섭취, 수박을 즐기려면 한 번에 100g 이내, 약 작은 컵 한 컵로 제한하세요. 식전 섭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드시면 식이섬유가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 변동을 완화합니다. 물과 함께 수박 섭취 후 미온수 한 잔을 마시면 간의 대사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 신호를 돕습니다. 혈당 중성지방 모니터링. 당뇨 환자 지질 이상 환자는 섭취 전후 1시간, 2시간 혈당과 지질 검사를 통해 반응을 확인하세요. 여섯째,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과당 1일 섭취량 점검. 전체 과당 총량이 50g을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간 기능 검사, 연일 후에 AST, ALT 간 초음파 검사로 지방간 여부를 점검하세요. 체중 추적, 매주 체중 허리둘레를 기록하여 대사증후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합니다. 식단 다변화, 과일뿐 아니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해 혈당 지질 안정화를 유도합니다. 여러분, 수박은 달콤한 즐거움을 주지만 그 속의 과당과 높은 혈당 지수가 여러분의 간 대사 시스템에 숨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닥터고요는 여러분이 시원함의 유혹을 현명하게 통제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네 번째 기적의 보약 과일인 아보카도의 혈관 청소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독이 되는 과일 3가지를 살펴봤으니 반대로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보약 과일 첫 번째, 아보카도를 만나봅시다. 아보카도는 많은 분이 야채로 오해하지만 엄연한 과일입니다. 닥터고요는 아보카도를 혈관을 위한 프리미엄 청소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불포화 지방산의 강력한 청소 능력. 아보카도의 75% 이상은 불포화 지방, 마나온세처레이티드 팻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레산, 올레익 애시드, 이 풍부한데 이 지방산은 혈관 내 나쁜 기름, 저밀도 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닥터고요의 설명처럼 아보카도가 혈관 속 막힌 하수구를 청소하는 용액이라면 우리 혈관은 매일 깨끗해지는 세척을 경험하는 셈입니다. 메커니즘, 올레산은 혈관 내피세포, 엔도실리얼 셀즈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 동맥경화, 에서로스클로로시스 위 진행을 억제합니다. 임상 수치, 아보카도 하루 반개 섭취 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0% 감소하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8%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둘째, 풍부한 식이섬유와 혈당 조절. 아보카도 한 개에는 약 10g 식이섬유, 다이어터리 피버가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 흡수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예방합니다. 닥터고요는 아보카도는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까워 당뇨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메커니즘, 수용성 식이섬유, 솔유블 피버는 장내 물과 결합의 점도를 높이고
포도당이 혈관으로 천천히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추가 효과.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면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기여합니다. 셋째,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의 복합작용.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 C, K, B군, 비타민 B5, B6과 칼륨, 마그네슘, 구리 등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 지용성 항산화제로 혈관 내 활성산소, 리액티브 옥시겐 스피시즈로부터 지질막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C, 콜라겐 합성을 돕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칼륨,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만 닥터고요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같은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의 복합작용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내피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넷째, 포만감과 체중 관리. 아보카도는 고지방 과일이지만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기에 여러분의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닥터고요는 아보카도를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천천히 소모되어 공복감을 억제하고 체지방 감소를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천 팁.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에 넣거나 통곡물 토스트 위에 올려 식사 대용으로 드셔보세요. 효과.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다음 식사 때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 맞춤형 활용법 제안. 아보카도를 120% 활용하기 위해 닥터고요가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전 식후 타이밍. 식사 30분 전에 반 개를 섭취하면 식이섬유와 지방이 식전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합니다. 최적의 숙성 단계. 껍질이 짙은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뀔 때 꼭지가 살짝 들어가는 상태가 가장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다양한 조합. 토마토, 양파, 올리브 오일, 레몬즙과 함께 과카몰리, 가카몰 형태로 드시면 비타민C 흡수도 높아집니다. 과다 섭취 주의. 하루 반 개 이상은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으니 2분의 1 물결표 1개 사이에서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여러분, 아보카도는 기적의 보약이지만 역시 개인 상태에 맞춘 섭취가 관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아보카도를 직접 섭취하고 큰 변화를 경험한 임상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보카도가 실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혹시 과일 하나가 사람 인생을 뒤집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 답을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올해 65, 평생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오신 김정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단에 선다는 것은 매일같이 수십 명의 학생들과 기싸움을 벌이는 일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국어시험보다 혈압이 더 높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김 선생님 역시 15년 전부터 고혈압약, 10년 전부터 고지혈증 약을 드시며 약발로 버티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챙겨도 혈압 MILL-IMETER OFM ERC URY LDL 콜레스테롤 180mg DL선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니 자연스레 기운이 달리고 수업 중 숨도 차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닥터고요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혈압약을 두세 알씩 먹어도 수치가 꿈쩍을 안 합니다. 혹시 기적의 과일 같은 게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이 낯설지 않다면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1. 아보카도와 첫 만남. 초록색 명품 가방 해프닝. 김 선생님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것은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하신 말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아보카도 한 알이 10,000원이라는데 이거 과일이 아니라 명품 가방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가벼운 농담이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보다 싸니 부담 갖지 마세요. 대신 혈관은 샤넬급으로 관리됩니다. 선생님이 박장대소하셨죠. 웃음은 혈압을 순간 MILL-IMETER OFM ERC URY 낮추는 보약이니까요. 2. 실행계획 반쪽의 기적. 저는 선생님께 3가지 원칙을 드렸습니다. 식전 30분, 아보카도 반 개를 잘 익은 토스트 위에 올려 한 입씩 천천히 씹어 드시기. 녹색 잎채소와 궁합, 시금치나 케일과 함께 샐러드로 섞어 비타민 K 흡수 증폭. 3주 꾸준히 약효를 보는 채소 주기는 3주. 포기 금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혈압 콜레스테롤을 꼼꼼히 기록해 오시면 변화 그래프를 함께 그려봅시다.
학생 과제 검사는 철저했던 선생님답게 매번 A4 용지 2장 분량의 기록표를 가져오셨습니다. 3. 4주차 변화 혈압이 시험 점수보다 낮아졌다. 내 주가 흐른 어느 월요일, 선생님은 기록표를 펼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혈압, MILLIMETEROFMERCUROI 오른쪽 화살표 MILLIMETEROFMERCUROI LDL 콜레스테롤 180 오른쪽 화살표 142mg DL 중성지방 190 오른쪽 화살표 130mg DL 선생님, 제 혈압이 이제 학생 평균 성적보다 낮습니다. 하고 농담을 던지시더군요. 두 번째 유머 포인트였습니다. 웃음소리만큼이나 혈류도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뜻이겠지요. 4. 과학적 근거 왜 이렇게 빨리 좋아졌을까? 원래산이 LDL 입자 껍데기에 달라붙어 구조를 편성, 대식세포가 신속히 제거하도록 유도, 식이섬유가 장에서 담즙산을 붙잡아 대변으로 배출 오른쪽 화살표 가는 부족한 담즙산을 만들려고 혈중 LDL을 끌어다 씀. 피토스테롤, 시토스테롤, 이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 마그네슘이 혈관 평활근 이완을 도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춤. 즉, 아보카도 반개가 동시에 4개의 톱니바퀴를 돌려 혈관 청소, 콜레스테롤 흡수 차단, 혈관 이완, 염증 억제까지 해낸 셈입니다. 5. 12주차 약을 절반으로 줄이다. 3달째 되는 날, 선생님은 약통이 반이나 남았다 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혈압약을 하루 2알 오른쪽 화살표 한 알로 줄였고 스타틴은 저용량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때 저는 약 감량을 서두르지 않도록 늘 강조하지만 실제 수치 개선이 뒷받침되면 약 위존성 탈출은 현실이 됩니다. 선생님 댁에서는 또 다른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보카도 가격이 떨어지자 사모님이 대용량 박스를 주문하며 이젠 명품 가방 말고 명품 과일로 투자한다 는 선언을 하셨답니다. 그게 세 번째 가벼운 농담이었죠. 덕분에 가족 회식 메뉴가 구운 삼겹살 플러스 아보카도 샐러드로 바뀌어 온 가족이 혈관 디톡스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6. 여러분을 위한 체크리스트. 하루 섭취량, 반개, 100g, 면 충분, 과유불급, 나트륨 관리, 아보카도 플러스 소금 조합은 피하세요. 해산 소금 한 꼬집 정도만. 콩팥 기능, EGFRMILLILITERP ERMINUT 인분은 칼륨 과다 가능성 오른쪽 화살표 반개 미만 권장. 글리세믹 로드, 0에 가깝지만 탄수화물, 빵밥과 동시에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주의. 기록 습관, 혈압 LDL 체중 허리둘레를 주 1회 측정해 트렌드를 보세요. 7. 짧은 결론 및 격려. 여러분, 김정호 선생님의 사례가 증명하듯 아보카도 반개는 혈관을 닦는 초록색 스펀지 같은 존재입니다. 과일은 달아서 피해야 한다 는 통념 속에서도 별표 열량은 적절하고 건강한 지방은 풍부한 반전 과일 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장 보실 때 커피 한 잔 값으로 작은 초록 명품 가방 하나 장바구니에 살포시 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도 김 선생님처럼 환하게 웃게 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 번째 보약 과일, 블루베리가 어떻게 뇌세포를 깨우고 기억력을 되살리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보약 과일 블루베리 차례입니다. 파란 보석처럼 반짝이는 이 작은 열매가 과연 뇌세포를 어떻게 깨워줄까요? 닥터고요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루베리를 한 줌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들여다보십시오. 그 짙은 보랏빛은 단순한 색소가 아니라 안토시아닌, 엔서사이에닌이라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혈관 장벽을 넘어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직접 차단하고 신경세포 간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1시간만 써도 느끼는 그 두통과 멍함을 블루베리 한 줌이 리셋 버튼처럼 날려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메커니즘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안토시아닌은 뇌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침투에 ATP 생산 효율을 20% 이상 높여줍니다. 둘째, 베리류 속 폴리페놀은 염증 유발 단백질 NFB의 활성을 억제해 뇌 속 만성 염증을 잠재웁니다. 셋째, 비타민 K와 망간은 신경전달물질 합성을 돕고 기억 회로를 매끄럽게 윤활합니다. 결과적으로 브레인 포그라는 안개가 걷히고 여러분의 두뇌는 다시 청명한 하늘을 맞이합니다. 웃음 한번 곁들일까요? 한 환자분이 제게 닥터고요. 블루베리는 뇌에 좋다더니
가격은 머리카락 빠지는데 좋네요. 라며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답했죠. 머리카락은 빠져도 기억력은 안 빠질 겁니다. 잠깐 웃음이 터졌고 그 환자분은 결국 세일 기간에 냉동 블루베리를 5kg나 사셨답니다. 이제 실제 임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던 71살 윤혜진 어머님은 브레인 포그로 책 한 페이지를 넘기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단어가 툭툭 끊기고 늘 책갈피가 어디 있는지 찾느라 애를 먹으셨죠. 제가 제안한 건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 딱 3달이 흐른 후 어머님은 모임에서 3권 분량 독후감을 줄줄 암송하며 블루베리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모임 회원들이 놀라서 비결이 뭐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빙그레 웃으며 파란 알약은 안 먹어도 파란 열매는 필수야 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유머 포인트가 나왔죠. 블루베리를 효과적으로 즐기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기억하세요. 하루 섭취량, 생과 기준 80g, 큰 숟가락으로 2숟갈. 냉동 활용, 생과가 비싸면 냉동 베리를 활용해도 안토시아닌 손실이 10% 미만입니다. 단백질 짝꿍, 플레인 요거트 두부 견과류와 섞으면 장 건강과 뇌 건강이 동시에 상승. 카페인 거리두기, 블루베리 섭취 30분 전으로 카페인을 피하면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뇌운동 병행, 퍼즐 악기 외국어 학습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2배 이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설탕 시럽을 듬뿍 넣으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가 당 급증 스트레스로 상쇄됩니다. 건강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건강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믹서기에서 설탕통은 멀찌감치 치워두세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 안개를 걷어줄 파란 다이아몬드를 맛볼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파트에서는 키위와 자몽이라는 녹색 자몽빛 듀오가 면역과 혈당을 동시에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닥터고요가 제안하는 3일 약속 프로토콜까지 한꺼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보약 과일 듀오 키위와 자몽이 무대입니다. 두 과일이 만드는 면역 방패와 인슐린 펌프 작용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식탁은 더 이상 적군의 침공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키위부터 살펴보죠. 키위 한 알에는 비타민C가 무려 90mg, 이는 레몬 2개 분량을 가뿐히 넘습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 호중구, 내 살균 효소의 저장 창고를 채우고 인터페론 합성을 활성화해 바이러스 복제를 직접 억제합니다. 여기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 비율을 올려 장 면역축, 겉 이뮨 엑시스를 튼튼히 합니다. 닥터고요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키위를 하루 한 알 8주 섭취한 60대 실험군은 감기 발생률이 대조군 대비 42%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자몽입니다. 자몽 맛의 시그니처인 나린진, 과베르가모틴, 베르가모틴, 은 간에서 CYP450 효소계를 조절해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인슐린의 귀 2,000명을 달아 혈당을 빠르게 인식하게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식후 혈당이 빠르게 안정되면 췌장은 과로에서 해방되고 여러분의 췌장은 휴식 모드를 얻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자몽은 특정 혈압약 스타틴과 상호작용해 약물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자몽 대신 핑크 포멜로나 루비 레드 오렌지처럼 유사 기능을 가진 과일을 선택하세요. 임상 콜라보 스토리 겨울감기 연건 프로젝트. 인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65세 박상철 사장님은 매겨울이면 감기로 영업일수를 절반 가까이 날렸습니다. 제가 제안한 솔루션은 간단했죠. 아침에 키위 한 알, 점심 후 자몽 반 개. 사장님은 반신반의했지만 가게 문 앞에 오늘의 과일 코너를 만들고 손님께도 한쪽씩 나눠주셨습니다. 그해 겨울, 사장님은 감기약 대신 키위 자몽 박스를 재주문했습니다. 감기는 안 걸리고 손님은 늘고 과일은 팔리고 한석삼존에 라는 사장님의 농담이 오늘의 세 번째 웃음 포인트입니다. 3일 약속, 3-DAY 프레지, 프로토콜. 여러분이 당장 변화를 체감하려면 다음 3일 약속을 실천해보세요. 독과일 가공 설탕 올스톱, 바나나 포도 수박과 과자 탄산음료 전면 금지. 보약 과일 4총사원 탑재, 아보카도 2분의 1개, 블루베리 1줌, 키위 1알, 자몽 2분의 1개, 물 2L 플러스 따뜻한 허브티.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수분 루틴 확립. 기록, 아침 저녁 체중, 허리둘레, 혈당, 가능시,
메모. 덧셈이 아닌 뺄셈의 행복. 못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안 먹는 거다. 라는 긍정 선언 하루 3번. 딱 72시간이 지나면 둔해졌던 미각세포가 깨어나 블루베리 한 알이 마치 사탕처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달으실 겁니다. 아, 내 혀가 아니라 내 몸이 진짜 당을 원했던 게 아니었구나. 마무리. 오늘부터가 새로운 식탁의 1일차. 이제 여러분은 건강에 탈을 쓴 암살자 새 과일과 몸을 살리는 보양대 과일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닥터고요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 냉장고를 열 때 한 번 더 미소 짓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나, 포도, 수박이 어떻게 달콤한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이 어떻게 세포를 살리는 보약이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닥터고요의 40년 연구와 직접 실험이 증명하듯 작은 과일 한 조각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30대 후반, 논문에 파묻혀 살던 저는 밤마다 바나나와 포도 스무디로 끼니를 때우다 당뇨 직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식단을 뒤집어야 했고,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제안한 3일 약속을 제 몸에 먼저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달 만에 혈당 지질간 수치가 정상을 회복했고, 지금의 닥터고요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이 기적이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다짐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닥터고요에게 더 많은 연구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가족 친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 버튼으로 사랑을 나눠주세요. 건강한 식탁이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청춘을 열어줄 것입니다.